중국은 잠수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잠수함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었죠. 하지만 최근 침몰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자존심 구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개월씩 자망하면서 은밀하게 기동해야 하는 게 생명인 핵 잠수함이 새벽 조업을 나온 대만 어민의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잘난 척을 다하며 해군력을 자랑하던 중국이었지만 계속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잠수함이 통째로 수장되며 또 한 번 망신을 당했는데요. 당연히 중국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바빴다고 하죠. 얼마 전 진행되던 림팩 훈련에 참가해 활약한 한국의 해군력과 비교되어 더욱 자존심이 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잠수함이 침몰하면서 온갖 질타를 받는 와중에 한국 잠수함이 세계 최고의 전력과 함께 태평양을 누비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 림팩 훈련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성을 통해 찍힌 사진 한 장에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구 근처에는 늘 있던 함선들이 아니라 크레인 바지선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과 함선들이 일정 주기로 왔다 갔다 하던 항구의 바지선들이 단체로 몰려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 톰 슈가트는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의 침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지선이 몰려 있었던 사진을 중심으로 전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039A형 잠수함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창장 연안의 우착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해군 주력 039A형 위안급 3,600톤 디젤 잠수함 한 척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잠수함 침몰설이 제기되었죠. 이를 통해 잠수함에 문제가 일어났고 중국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바지선들을 보내 잔해를 비롯 연관 정보를 없애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미국만 이 사실을 눈치챘던 것은 아닌데요. 대만 정보 당국과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일보와 자유시보 등 주요 대만 언론은 중국 잠수함 침몰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침몰이 의미하는 바는 대만에게 있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현재 대만 침공을 계획 중인 중국에게 있어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은 주력 잠수함이었는데요. 미국과 상대하는 데 있어 주요 병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이 갑작스럽게 침몰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2,000톤급 이하 잠수함이라면 침몰해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뛰고 있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침몰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군사학자와 언론, 정보기관들은 모은 정보를 통해 3,000톤급 이상 되는 중국 잠수함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유를 살폈습니다. 평형수를 채워 넣는 밸러스트 탱크 고장 문제, 어뢰관과 배기밸브로 인한 고장 혹은 추진축 관련 수밀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이유로 밸러스트 탱크 고장을 꼽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 이 잠수함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기중기선이 투입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중기선 4척이 투입되었고 이들은 기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펼쳐진 것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에 분명 잠수함 내부의 파손으로 인해 기름이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것까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죠.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중국 주력 잠수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구성 차원에서 튼튼하게 제조되는 잠수함의 특성상 고장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외부 세력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세력으로 강력하게 지목되었던 것은 역시 태평양에서 림팩 훈련을 진행했던 미국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림팩 훈련에 이범석함 등 잠수함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SLBM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이 위치해 있던 곳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함선과 잠수함이 오고 가는 항구였기에 이 주장은 어이없는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엄중한 감시를 뚫고 외부 세력이 잠수함을 정밀 타격해 위해를 가했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설사 모든 감시망을 뚫고 공격을 해 도망쳤다고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세를 이겨내고 공해로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런 일이 있다면 외교 성명을 내며 외부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고 조용하게 문제를 덮으려 했던 것에서 내부 문제가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중국은 잠수함 침몰 사건이 외부에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집요한 보도를 하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언론에서도 정부의 잠수함 침몰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생겨도 이를 덮거나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 중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핵잠수함 침몰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이 중국군 잠수함 093-417호가 서해 근방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잠수함 침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산둥 지역 근처에서 미국과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해저 방어시설인 덕과 사슬 장애물에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잠수함이 고장나면서 수면 위로 이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에 잠수함에 탑승한 승무원 55명이 저산소증으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영국 등에서 보도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잠수함이 고장 난 일은 없고 침몰도 처음 듣는 일이라며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파편이 나오거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많은 이들은 루머거나 가짜뉴스로 취급하며 점차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대만 정부국에서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근방에서 침몰한 사실이 맞다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보기관인 NSB 차이밍엔 국장은 대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침몰과 관련된 질의를 받자 정보당국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침몰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해군 전력을 찍어낸다는 중국.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깡통 무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 해군력의 실체가 허구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해군 경쟁에서 개량된 무기를 선보이며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미국보다 앞선다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국은 공호호형 구축함 2척을 완성하고 추가 건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호호형 구축함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보다 전투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문제는 공호호형 구축함을 4척이나 건조했지만 실제 가동률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중국 구축함의 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최신형 구축함의 가동률이 30%라는 것은 사실상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비 문제도 있지만 중량이 1만 3천 톤에 달하는데 탑재된 함포의 기술적 결함과 운용 실태에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실전 투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9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과의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력으로 사용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승무원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양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도 복잡한 속사정이 얽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선을 건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나 중국 군부 내에 만연한 부패는 중국 해군력의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위안을 들여 건조한 항공모함 야오닝함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국 해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현실과는 반대로 한국의 해군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잠수함 전력은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이 여러 문제로 인해 침몰하거나 고장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여러 해상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중국은 한국을 번번이 무시하며 우습게 여기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국 잠수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서명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9개 국정부 인사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는 잠수함 내부를 구경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뛰어난 건조 실력에 감탄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신체호함의 건조 실력과 고스펙 장비들을 보면서 연신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 수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캐나다 정부 인사는 자세하게 스펙을 묻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신체호함의 경우 배치원에 해당하는 함선으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전투 및 소나 체계 등 최신 시스템의 한국산 기술을 도입해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소음 저감 기술을 이용해 부드럽게 수중 탐사가 가능한 물건이면서 작전 지속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잠수함입니다. 공기부료 체계 AIP를 갖춰 자망 지속 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최강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압도적인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중 발사관도 기존 6셀에서 10셀로 늘어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SLBM 탑재가 가능해져 북한의 도발은 물론 중국의 급습에도 대비할 수 있어 한국이 가진 비장의 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잠수함 수준을 무시하면서 중국에 비해 배수량과 규모가 낮아 중국 잠수함 어뢰에 금방 터져나갈 것이라고 무시하며 한국 잠수함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처럼 중국의 전망과 정반대입니다. 주력 잠수함은 설계 미스와 퀄리티 미달로 계속 침몰하는 가운데 한국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추진하는 게 현실이죠.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해군력에 위축되지 않고 독자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과장은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불과 3년 만에 공개한 신무기는 무려 50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첨단 무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조만간 10톤 이상의 초거대 탄도미사일이 전략화될 계획이죠. 한국은 그동안 이미 개발한 여러 전략 무기들을 온갖 제약에 막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점차 풀리면서 그동안 숨겨뒀던 빗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국방력은 상상 이상으로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